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한국 전투기 조종석에 앉자마자 인도네시아 국기가 완전히 사라진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우리 공군 자랑인 블랙 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 하늘을 완전히 접수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아니, 진짜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일본 나하 기지 상공이라는 곳이 원래 어떤 곳인지 아시죠? 거기는 일본 특수비행팀 블루 임펄스의 성역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블랙 이글스가 처음으로 그 하늘에 나타나서 태극 무늬를 수놓으니까 일본 매체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진전이라면서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블랙 이글스 보려고 멀리서 온 일본 항공 팬들이 엄청 많았대요. 자기네 블루 임펄스는 놔두고 한국팀을 보러 온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일본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블랙 이글스의 기량이 블루 임펄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합동 비행 행사에서 일본 블루 임펄스 팀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비행 한번 못 보여주고 완전히 쫄아서 소극적인 모습만 보였다고 하네요. 압도적인 실력 차이 앞에서 기가 죽은 거죠. 일본 측은 처음에 블랙 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하려는 기색도 보였다고 해요. 뭐 이해는 가요. 자기네 영공에서 자기네 자랑이던 블루 임펄스가 완전히 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은 허가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랙 이글스의 최종 목적지가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그냥 중간 기착지일 뿐이었고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오는 2월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에 블랙 이글스가 초청받았거든요. 우리 공군 역사상 최초로 중동 지역 에어쇼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참가가 아니라 사우디 공군의 공식 초청을 받은 거죠. 일본은 그냥 기름 넣고 쉬어가는 주유소 수준이었던 셈이에요. 근데 이 여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1만 킬로미터예요. 태국, 인도, 오만을 거쳐서 사우디까지 가는 엄청난 대장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인데요. 블랙 이글스가 사우디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사우디 공군 수뇌부가 한국에 와 있었어요. 사우디 공군 사령관인 투르키 중장이 직접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찾아온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블랙 이글스는 단순히 에어쇼 참가를 위해 사우디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완벽하게 계산된 외교적 수순이었던 겁니다.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한국에서 뭘 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투르키 중장은 우리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의 조종석에 직접 올라탔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역사적인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조종석 콕핏에 큼지막한 사우디 국기가 걸려 있었는데 그 깃발이 정확하게 인도네시아 국기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장면을 본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직감했다고 해요. 아,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리는 사우디가 차지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우디 대표단은 KF-21의 생산 라인과 정비 시설을 둘러보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과 체계 통합 실력, 그리고 군수 지원 능력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투르키 사령관은 KF-21의 기동 시범을 직접 지켜봤어요. 성능 브리핑도 아주 꼼꼼하게 챙겨 들었고요. KAI 측도 사우디를 향해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래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로드맵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우디가 현재 자국 공군 현대화를 위해 약 100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100대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계산해도 수십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거든요. 게다가 전투기 판매는 그냥 기체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정비,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조종사 훈련, 시뮬레이터 제공 등등 엄청난 후속 사업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한번 팔면 최소 30년에서 40년은 관계가 지속되는 게 방산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사우디가 KF-21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주로 사용해왔던 나라예요. F-15 같은 기종들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최근 몇 년간 미국과의 관계가 좀 미묘해졌거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인권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무기 판매도 제한적이었어요. 게다가 사우디는 이제 더 이상 미국 한 곳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기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제 전투기들은 너무 비싸고 중국이나 러시아제는 품질과 신뢰성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일본은 무기 수출 자체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이 정확히 사우디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일단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요.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같은 부분에서도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기술을 꽁꽁 감추고 절대 안 준다는 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협력할 여지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신뢰성이에요. 한국은 방산협력에서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이미 입증됐거든요. 폴란드한테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팔 때도 보셨잖아요. 약속한 납기 딱딱 지키고 품질도 보장하고 문제 생기면 즉각 대응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방산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도네시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0 개발 파트너였어요.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죠. 근데 이 친구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분담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약속한 돈을 계속 떼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KF-21의 경쟁자인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사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같이 개발한다면서 돈은 안 내고 경쟁 기종은 사겠다고? 더 웃긴 건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튀르키예한테 넘겨주려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배신 수준이죠. 근데 인도네시아의 본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칸 전투기를 사는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아세요?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미국 기술을 0%로 배제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거든요. 엔진만 봐도 그래요. 전투기 엔진은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만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튀르키예도 자체 엔진이 없어서 미국이나 유럽 엔진을 써야 하는데 미국 부품이 하나도 들어가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레이더, 항전 장비, 각종 센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체 개발한다고 해도 핵심 부품 중 일부는 미국이나 서방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생떼를 써서 가격을 후려치거나 이권을 챙기려는 거예요. 한국한테도 그랬고 이제 튀르키예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의 협상 패턴이에요. 겉으로는 협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최대한 얻어먹을 것만 얻어먹고 책임은 안 지려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보가 오히려 한국에는 큰 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미국 부품이 들어간 전투기는 사지 않겠다는 지침을 세웠으니까. KF-21도 그들에게는 안 맞는 전투기가 된 거예요. KF-21도 아직은 미국 부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엔진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발을 뺀 거예요. 한국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우디 사령관이 방문하자마자 인도네시아 국기를 사우디 국기로 가려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나친 요구 조건으로 스스로 발을 뺀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튀르키예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똑똑하게 간본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위기에 처한 거죠.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없이도 KF-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했어요. 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냐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KF-21은 이미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각종 시험 평가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레이더 교차 단면적을 줄인 스텔스 성능, 초음속 순항 능력, 고성능 능동형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 탑재 등 4.5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전투기로서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있어요. 게다가 KF-21의 최대 강점은 확장성이에요. 지금은 외부 무장을 달고 있지만 나중에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면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전투기는 한 번 사면 30년에서 40년을 쓰는 장비예요.
그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KF-21은 그 확장성이 이미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혁명적이에요. 미국의 F-35가 대당 1억 달러가 넘는데 KF-21은 그 절반 정도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유럽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엄청 비싼데 KF-21은 그것들보다도 훨씬 저렴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메리트예요.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은 넓은 영토를 방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투기 숫자가 많아야 하거든요. 아무리 성능 좋은 전투기라도 숫자가 적으면 광활한 영공을 커버할 수 없어요. 그런데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까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정비와 유지 보수 능력도 뛰어나요. 우리나라가 F-16을 수십 년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KF-21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전투기는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전투기는 비행 시간당 정비가 필요해요. 부품도 계속 교체해야 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요. 이런 걸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사도 창고에서 녹만 쓰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거든요. 폴란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가격과 성능도 좋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 능력이었어요.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2년, 3년 걸린다고 할 때 6개월 안에 인도할 수 있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K 전차도, K9 자주포도, FA-50도 약속한 시간에 딱딱 도착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방산업계에서 납기를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전쟁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근데 한국은 해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회사들이 전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평시에는 조금씩 만들다가도 필요하면 생산량을 확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우디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예요. 사우디는 지금 예멘 반군과의 갈등, 이란과의 긴장 관계 등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사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한 거죠. 미국은 물론 강력한 동맹이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기 판매를 제한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권 문제 같은 걸 트집 잡아서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훨씬 실용적이에요. 정치적 잣대보다는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죠. 게다가 한국과 사우디는 이미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 중 하나고 한국은 사우디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해주고 있죠. 이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산협력까지 더해지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블랙 이글스의 사우디 방문과 사우디 공군 사령관의 한국 방문이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계획된 외교적 수순이죠. 블랙 이글스가 사우디에 가면 뭘 할까요? 리야드 도심 상공에서 사우디, 호크스 팀과 함께 편대 비행을 할 거예요.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를 그리며 하늘을 수놓을 거죠. 수십만 명의 사우디 국민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협력이라는 게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거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적 교류, 인적 교류, 그리고 이런 화려한 에어쇼 같은 이벤트를 통해 국민 감정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비행 실력을 본 사우디, 국민들은 한국 공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거고, 그게 곧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동시에 사우디 공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KF-21의 실물을 보고 직접 조종석에 앉아보고 성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카탈로그나 동영상으로 봐도 실물을 직접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 체계는 더더욱 그래요. 투르키 사령관이 KF-21 조종석에 앉아서 뭘 봤을까요? 최첨단 글래스 콕핏, 직관적인 조작 체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 국기가 당당하게 걸려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마치 이미 사우디가 KF-21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기를 완전히 가린 그 사우디, 국기의 배치는 정말 예술적이에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라는 걸 다들 알아차렸을 거예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너희가 빠지면 우리는 더 좋은 파트너를 찾을 거고 실제로 찾았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장면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던 KF-21의 조종석에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앉아있고 자기들 국기는 완전히 가려져 있고 이게 바로 배신의 대가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정말 멍청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단순히 전투기 한 대 사는 게 아니라 첨단 전투기 개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한국 정도예요. 일본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전 배치까지는 못 갔고요.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 기회를 날려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설계 기술, 체계, 통합 기술, 시험평가 기술 등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국에서 면허 생산도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뭘 했어요? 돈은 안 내면서 기술만 빼가려고 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경쟁 기종을 사겠다고 하고 심지어 그 기술을 제3국에 넘기려고까지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파트너의 행동인가요? 절대 아니죠.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를 계속 파트너로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되고 기술 유출 위험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사우디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한 거예요. 사우디는 인도네시아와는 차원이 다른 파트너예요. 일단 돈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사우디의 국부 펀드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7천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전투기 100대 사는 건 사우디한테는 그냥 용돈 쓰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사우디는 약속을 지켜요. 계약하면 돈을 제때 내고 책임도 다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방산거래에서 가장 무서운 게 계약 불이행이거든요. 인도네시아처럼 돈 안 내고 배째라 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기술 협력에도 적극적이에요.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같은 것도 원하는데 이게 한국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 생산 공장을 세우면 추가 수익이 생기고 기술 이전을 하면 로열티 수익도 생기거든요. 물론 기술 유출 위험도 있지만 사우디는 제3국에 무단으로 기술을 넘기지 않아요. 미국, 유럽과도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술 유출 문제로 사고 친 적이 없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거죠. 그리고 사우디와의 협력은 단순히 전투기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발전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중 하나가 방산 산업 육성이에요. 자체 방산 능력을 키워서 무기를 수입만 하지 않고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죠. 이게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예요. 사우디의 방산 산업 육성을 한국이 도와주는 거죠. 공장 건설부터 기술 교육, 연구 개발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사우디는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엄청나요.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쓰면 주변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같은 나라들이 모두 사우디의 동향을 주시하거든요. 사우디가 KF-21을 100대 사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수십 대씩은 살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확대 효과예요. 사우디 하나만 잡아도 중동 전체 시장을 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K구 자주포가 그랬어요. 터키에 처음 수출하고 나서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까지 수출이 이어졌거든요. KF-21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특성상 한번 무기를 사면 계속 그 나라 무기를 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비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조종사 훈련도 되어 있으니까 같은 기종을 계속 사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거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우디가 KF-21을 100대 사면 앞으로 30년에서 40년 동안 계속 추가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노후 기체 교체, 사고로 인한 손실 보충, 추가 전력 증강 등등 이유는 많아요. 게다가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 키트 같은 것도 계속 팔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방산 사업의 매력이에요. 한 번 계약하면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